아주 어릴 때거나 젊을 때 키스트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때 키스트 하면 우리한테 말했던 우리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인식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지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많은 기관이 설립되고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키스트도 여러 기관 중의 하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 기억에 키스트 하면 한국과학기술의 선구적 기관 그리고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키스트가 그동안에 뭐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첨단의 선봉에 서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오면서 좀 투덜투덜했습니다. 그 과학기술위원회 그거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면 되는데 왜 멀리 홍릉까지 그것도 제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장관 여러 분 모시고 귀찮게시리 여기서 하자고 하는가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면서 누군가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여기를 장소로 잡았지 않겠는가. 우리 청와대 쪽에 누군가라고 한다면 그래도 과학기술의 현장에 나가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것이고 만일에 키스트 쪽에서 우리 여기 대통령 한번 오게 하자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무슨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쪽인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와서 제가 받은 느낌은 잘 왔다. 한번 와본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키스트는 우리 국민들 기억에 살아있는 대로 지금도 열심히 연구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선봉에 서 있고 한국 과학기술을 앞장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것도 확인했지만 34년씩이나 된 좀 이렇게 낡은 건물에 있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우를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만큼 그리고 앞으로 기여해야 되는 몸만큼 반드시 대우하겠습니다. 대우하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대우일 수도 있고 또 보람이라든지 하는 인격과 보람으로 연결된 그런 대우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과학기술자들이 그야말로 대우 받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 키스트를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여튼 낡은 건물 안에서 도깨비 같은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이 시대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왜 국가를 현실적으로 이끌어가는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있지 않을까. 오늘도 이제 과학기술을 하시는 여러분 선배들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공계가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스라엘도 두 번에 걸쳐서 이공계 과학기술인이
수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불만이시죠. 제 생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조금 있다가 아마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소위 항일투쟁, 반독재투쟁 이런 과정이 진짜 정치의 과정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부득이 데모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발전 과정은 이제 어느 수준 오고 나니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과정에서 앞장서고 희생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이걸 몰아준 거죠. 지금은 국민들이 이제 그런 반독재 투쟁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항일운동 하라고도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좀 더 넉넉하고 활력있고 쾌적하면서도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바람인데 그거 해줄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 생각해보면 과학기술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이공계에서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한 정치체제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부터 지도자들이 양성돼 나오는 중국의 특수한 과정 때문에 현장에서 지도자가 양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정치제도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과학기술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 그 시대에서 각광받는 만큼 자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주제가 점차 민주화에서 이제 기술 혁신, 과학기술 혁신 이런 방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기이고 제가 그것을 넘겨가는 과정에 제가 지금 한 몫을 맡아 있는 것입니다. 제 몫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거 확신 하나는 그거 말고도 당장 정치를 누가 움직이게 하느냐 하는 그 이전에 우리 지금까지의 역사의 모든 변화는 과학기술에서부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생산 양식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생산 양식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게 변화해 가는 것이고 오늘날 세계화라는 것도 과학기술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종이, 화약, 나침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인쇄술, 나침반, 화약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를 변화시킨 핵심적인 발명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의 한국을 새로 건설해가는 일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내일의 한국의 모습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물론, 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는 그냥 들어도 금방 대답도 하기 어렵고 그만 가기로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의 말씀을 대변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결과가 어찌됐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 과학기술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대통령으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직접 감사합니다.